논어 110번째 시간으로 자료편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편이 모두 이제 30장인데 정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죠. 정치에 대한 공자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얘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자로 문정한데 정치를 물었죠. 자왈 선지노진이라 청익한데 자왈 무건이니라.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자 더 말씀하시기를 게으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질문을 한 사람은 기대를 좀 했을 텐데 대답이 아주 간결하다 못해 압축적이죠. 그리고 이제 더 해달라 그러는 딱 두 자만 이렇게 더해주는 공자의 그 간결함. 그 문정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했던 문우 이렇게 뭐뭐에 대하여 한 글자로만 탁 하고 문 뒤에 목조가 오는 문틀이 아주 많은데, 이때 정이나 우나 뭐 이런 그 대상들은 명사로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의를 물은 게 아니에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뭐 벗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방식이 아니고, 정치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실질적인 문제, 운영의 문제, 이걸 물은 거죠. 벗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물은 게 아니라, 벗을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질문 방식이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선지노지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주자는 주어를 공직자 자신이 먼저 솔선하고 먼저 수고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야지만, 여긴 얘기는 안 했지만, 백성이 따르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도록, 나도 이렇게 애를 쓰니까 그들도 따라오시오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거죠. 근데 다른 해석은 이 선자를 선도하다의 뜻으로 봐서, 백성을 덕으로 선도하라, 선지. 그 다음에 노지할 때 이 지를 백성으로 본 거예요. 내가 백성을 덕으로 선도해서 이끈 다음에 신뢰를 얻어서 백성을 수고롭게 해야 한다고 본 거죠. 이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주체를 공직자로 보지만 대상이 자기 자신이냐 백성이 끼어드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익이란 말은 들은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다시 더 설명해 주길 부탁드린다는 뉘앙스예요. 무건이라는 말을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했죠, 공자는. 두 글자만 딱 설명에 덧붙였는데 해석은 이런 거예요. 선지노지 하면서 게으르지 않으면 된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보면은 이 장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궁이 위 개시제 하야 문정한데 똑같죠? 자왈 선 유사하며 사 소과하며 거 현재니라. 언지 현재의 거지니 있고 왈 거이 소지면 이소 부지를 인기사자와 이렇게 되는 거죠. 중궁이 개시에 이제 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를 물은 겁니다. 자왈 유사를 먼저 쓰고 작은 잘못은 용서해주고 현재를 들어 써라. 중궁이 말하기를 현재를 어떻게 알아서 그들을 들어 쓸 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아는 사람을 청구해 쓰면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남들이 버려두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궁이 그 계시의 제가 되었기, 그러니까 거기에 가신들의 그 우두머리가 된 거죠.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정사를 어떻게 펼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전제하고 계시제라는 걸 전제하고 일반적인 정치가 아니라 전제하고 그에 합당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준 거죠. 공자는 답을 세 가지로 했죠. 첫째는 선유사 위임 정치, 두 번째는 이 사소가 이 간결한 통치, 법률을 번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재 등용이죠. 이 인재 등용 문제는 앞에서 번지가 질문을 했을 때 지인이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 문제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주자는 현재할 때 현을 덕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쟤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갈라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현재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냥 보기도 합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해석을 하는 거죠. 선유사라 그랬잖아요. 앞에도 선지노지 그랬고 선자가 먼저 쓰였죠. 실무 담당자에게 먼저 일을 맡긴다. 이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 뒤에는 그 나중에 일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살펴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아랫사람을 잘 쓴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이 통치를 잘하려면 신하에게 신하를 잘 둬야 된다는 생각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복사판으로, 실무의 복사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궁은 결국 지인, 거현재, 이 지인의 구체적 방법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물은 거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때 공자의 대답이 참 재밌는 게, 가까운 데서 네가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멀리까지 퍼진다는 그 유교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잠겨있죠. 다시 말해서 가족 중심 사고에서 확대되는 게 정치라는 게 여기서도 큰 국가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 한 가문의 대부의 집안을 운영할 때도 고스란히 적용돼서 일관성이 있다는 걸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자로왈 위군이 대자이 위정하시나니 자장 해선 이실이 있고, 자왈 필야 정명운저, 자로왈 유시제라 자지 우야요 해기정 이실이 있고, 자왈 야제라 유하여 군자 어기소 부지에 개 걸려야니라. 명부정즉 언불순하고, 언불순즉 사불성하고, 사불성즉 예약불응하고, 예약불응즉 형벌불중하고, 형벌불중즉 민무소조수족이니라. 고로 군자 명지인된 필야 필가 언냐며 언지인된 필야 가행냐니 군자 기연의 무소구이의니라. 말이 좀 이렇게 단락이 좀 긴데, 유명한 정명, 공자의 정명, 말도 많고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그런 거죠. 자로가 여쭙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기다려서, 여기 좀 이상하죠. 선생님을 기다려서 정사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1, 2, 3장에 공통되는 말이 선자예요. 선자. 편집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선자.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왈 필야 정명호인저, 꼭 이렇게 할 것이다. 명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도치기문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바뀐 거예요. 명을 바로잡겠다. 반드시 명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로가 말하였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선생님의 우화라며. 이렇게 된 거죠. 무엇을 먼저 잡겠습니까? 자왈 함부로 말하는구나. 너는. 이렇게 된 거죠. 함부로 말하는구나. 유야. 군자는 자기가 부지 모르는 것에 빠뜨리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빠뜨리는 것이다.
이름이 바로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들어맞지 않는다. 형벌이 들어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름을 짓게 되면 반드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말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군자는 자기 말에 구차하지 않을 뿐이다. 뭐 해석은 대충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곳곳에 함정이 아주 많죠. 이 정명이라고 일단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 차이와 구별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가장 정확하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뭐 그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위나라의 당시 상황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은 이제 출공첩이라는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 영공이 아들 괴외죠. 괴외 이름이 희한한데, 아들 괴외를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죠. 영공의 부인, 남자라는 여자가 너무 음란하니까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 괴외가 송나라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아버지가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미리 이제 도망간 거죠. 내쫓고서 괴의 아들 이 이제 부자 관계죠. 괴외와 이제 아들은 첩을 이제 임금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괴외가 영공이 죽고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위나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첩이 자기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막고서 할아버지 돌아갔으니까 할아버지 위패를 모신 사당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를 아버지 자리에 놓고서 이제 모셨던 거죠. 그러니까 군군, 신신, 부부, 자자의 명분이 이제 어그러졌던 거죠. 공자는 이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정명, 그걸 바로잡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대자의 위정이라 대자를 썼는데, 이건 뭐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뭐 기다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선생님을 뭐 모시고서 뭐 이 정도의 의미인데, 일단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위나라를 제일 먼저 갔고 또 위나라에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선생님을 머무르게 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딴 데로 가시지 마시고 여기 머물게 하시면서 선생님은 이제 정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된 거죠. 우리 수리편에 보면 자공이 이 첩을 선생님께서 도우실까라고 이제 의도를 깔고 질문을 하자, 공자가 이제 돕지 않으리라는 그 백의숙제의 대답을 우회해서 한 거를 보고 돕지 않겠다고 한 기록이 보이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시제라 자지우야요 그랬는데, 그래서 유시제라는 건 자로의 놀라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데, 공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공자한테 뭐랄까 정치에 대한 비전,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정명이란 말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시나? 이런 뉘앙스의 유시제가. 그러니까 이 우자를 쓴 거죠. 현실이 없다, 멀다는 뜻이죠. 현실 감각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선생님 진짜 그렇게 현실을 모르세요?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을 하셨으니 뭘 도대체 바로잡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공자가 이제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이 야라고 말을 썼는데, 야는 뭐 거칠다, 뭐 무례하다, 함부로 말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내 말을 이해 못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뒤에 권려야 하고 이제 호응이 됩니다. 넌 내 말을 이해 못하고 있구나, 유야. 군자는 자기가 모르는 건 빠뜨리는 것이야. 근데 이제 개 권려야 있는데, 이제 그 주자는 개 권려에서 권의라고 그러고, 보통 권의라고 그러잖아요. 의심 나는 걸 빠뜨린다.
의심나는 건 빼먹는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권의라고 이거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개하고 여야 세 글자는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의심나는 것은 제쳐준다는 거는 말이 되긴 하는데 허사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다른 학자들은 이 여자가 뭐뭐여라는 게 논어에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향당편에 보면 뭐 화교야, 신신여야 그래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권자 한자가 아니라 개궐여야를 한 수거로 봐야 되는 이디엄으로 봐야 되지 않냐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저한다, 축청여야로 보는 거, 조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푸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좀 순하죠. 야제와 정확히 호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자의 유명한 이제 정명론의 원래의 뜻이 이렇게 쭉 계속이 되죠. 공자의 말은 되게 연쇄적입니다. 명이 있고 언이 그 다음에 오고 사가 오고 예약이 오고 형벌이 오는 순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예약과 형벌은 그 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과 언과 사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자는 명을 명실로 같이 봅니다. 명과 실. 명과 실은 하나라는 전제를 깔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실이 하나이면서 사회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구분이라는 건 질서, 사회 질서를 얘기합니다. 당시 이제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명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 정치적 기준, 명이라는 기준이 확고해서 신뢰가 흩어지지 않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언어 생활의 준거와 토대가 마련된다는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따라 그 다음에 언어 확정이 되면 이 언어를 따라 수행되는 어떤 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논리가 여기 있는 거죠. 때문에 마지막 말에 가면 명을 말하게 되면 군자는 반드시 말을 제대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언어 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면 행동하고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상태라면 군자가 말을 할 때 말을 당연히 삼가할 수밖에 없고 구차한 말은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지만 그 논리학의 단초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공자가 여기서 얘기한 언에서 그 혁명까지 형벌까지 연결되는 그 연쇄의 고리가 묵자 논리학에서 완전히 활짝 꼽히게 되죠.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언술은 단지 정명이나 철학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 논리학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11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